세계사 수능 특강 8강 개념 8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입니다. 르네상스가 14에서 16세기에 일어났었다면 종교개혁은 16세기에 일어난 일련의 그런 변화들이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이후에 나오는 종교전쟁과 연결이 돼서 어려운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꼼꼼히 기억해야 하고요. 이 어떤 여기서 나온 화의나 조약들이 있다면 그 내용이 뭔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고 있어야 처음 보는 사료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대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교개혁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세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독일의 루터, 그리고 스위스의 칼뱅, 영국의 헨리 8세인데요. 독일의 루터부터 한번 봅시다. 교황 레오 10세가 면벌부를 판매하게 된 게 그 시작입니다. 그 이유는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 비용을 마련한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너무 심해지면서 루터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반박문을 내게 되죠. 루터는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자 신부님이었죠. 95개조 반박문이 1517년에 붙게 됩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요. 이게 번역이 되고 널리 퍼져가게 되면서 이제 논란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파와 카톨릭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교황청과 맞서게 되는 거예요. 이 교황청과 연관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당시 신성로마 제국의 그 황제입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연관이 있어서 황제는 철저히 카톨릭 편에 서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 불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루터는 여기서 자기 주장을 굽힐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작센 선제후의 성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루터의 개혁에 영향을 받아서 농민전쟁이 일어나긴 합니다. 근데 루터는 농민들의 이런 봉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루터파의 확산은 농민들보다 제후나 도시 중심으로 확산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루터파 제후들과 기존 교황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아우크스부르크 전쟁이에요. 그 전쟁의 결과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맺어지게 됩니다. 연도 기억하기 참 쉽죠? 1555년입니다. 여기에 내용은 이제 교황청의 어떤 관할 하에 있는 게 아닌 다른 교파가 생기게 된 거예요. 루터파가 인정이 되고요. 대신 아무나 막 루터파를 믿을 수 있었던 건 아니고 루터파를 믿을 것인지 가톨릭을 믿을 것인지 결정하는 종교 선택권은 제후와 도시에게 있게 됩니다. 네, 이해됐죠? 두 번째, 스위스 칼뱅으로 갈 텐데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뱅이 신정정치를 성공을 시키게 됩니다. 칼뱅의 주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정설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사료를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신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예정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생활,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검소한 직업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직업 소명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칼뱅에 져서 크리스트교 강요에 써져 있고요. 1536년입니다. 부를 축적하는 직업도 소명이다라는 게 영향을 끼치면서 상공업자들도 이 칼뱅파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와 칼뱅주의 간의 상관관계에서 연구를 한 것도 있어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라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신흥상공업자의 호응을 받으면서 각 지역으로 전파가 됩니다. 영국의 칼뱅주의자들을 청교도라고 부를 거고요. 프랑스의 칼뱅주의자들은 위그노라고 부를 겁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고이센이라고 부를 거고요. 네, 루터와 칼뱅의 개혁은 교리적인 측면에서 일어났다면 세 번째 영국의 헨리 8세는 교리보다 조금 다른 문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헨리 8세 이혼 문제인데요. 이 교황이 이것을 불허하게 되는 거죠. 사실 단순히 이혼보다는 교황청과 영국과의 뿌리 깊은 갈등이 있었을 텐데요. 어쨌든 헨리 8세는 교황청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34년 수장법을 내립니다. 수장령이라고도 하는데요.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다라는 거죠. 이제 영국 교회는 별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법으로 수도원을 해산시키고 모든 교회의 재산을 다 국가 소유로 몰수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이 이때 이루어졌더라면 교리적인 정리는 후에 나오는 엘리자베스 1세 때 통일법으로 정리가 됩니다. 1559년이고요. 이때 영국 국교회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황청의 관할에서 벗어난 교파들이 막 생기게 되면서 가톨릭 교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응에 나섭니다. 두 가지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트리엔트 공의회입니다. 154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흔들리고 새로운 신교도가 막 생겨나자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종교재판소나 금서 목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속을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이단도 이제 막는 거고요. 두 번째는 1540년에 만들어진 예수회입니다. 에스파냐의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만든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황에 충성한다. 거의 군대식 조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렸던 거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선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명나라로 갔던 마테오 리치나 청나라의 관리가 되었던 아담 샬입니다. 그러면 사료를 보겠습니다. 네, 종교개혁의 전개 과정에선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고요. 칼뱅의 예정설 자료 봅시다. 이 내용이 이제 클래식한 그런 사료라고 할 수가 있죠. 칼뱅과 관련해서. 네, 일찍이 신께서는 당신의 영원불변한 섭리를 통해서 구제해 주시고자 하는 자들과 파멸에 빠뜨리시고자 하는 자들을 결정하셨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자들에게 이와 같은 섭리는 인간의 자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의 자비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밀하고 알 수 없는 신의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당하고도 공평하다. 이런 주장이 직업 소명설로 연결이 되고 부를 축적하는 상업도 내가 여기서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해서 얻은 부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신흥상공업자들의 호응을 얻어 전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